우리 옷이 참여하신 여러분, 한 번씩 저희 그 화면에서 손으로 한 번씩 터치 좀 해주세요. 좋아요 표시도 좀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 비 오는 월요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 포스푸드 케어가 어떤 곳인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저희 상호 이름입니다. 포스푸드 케어에서는 그 반려식물과 공기정화식물, 또 앞에 보이는 그 표고버섯 키트, 또 그 텃밭 농사이든지 아니면 대농가에 필요한 그 뭐 영양제 계통, 그 16가지 원소,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야기하기를 비료라고 하지요. 비료라면은 어떤 뭐 복합 비료나 요소 비료나 이런 것만 비료가 아니고, 칼슘이나 어떤 미네랄이라든지 이걸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서 비료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그 포스푸드 케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그 포스푸드 케어에서 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구매를 해가지고 그 대농가이든 텃밭 농사이든 어쨌든 식물을 키우려면은 그 병의 자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을 예방하고 또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소, 그 16가지 원소가 필요하잖아요. 식물에게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생활 반려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그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 농업도 약 한 20대까지 농업을 하다가, 농업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농민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한 20대까지 농업을 하다가, 또 50대에서부터 다시 또 그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재배 위주로, 경북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 수목원 그 인근 해발 한 609호지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이제 2017년도까지 농업을 하다가 모든 것을 농업은 정리를 하고, 현재 도시에서 그 도시농부 텃밭 농사. 그럼 도시에서 텃밭 농사라고 하면은 토지나 어떤 농토를 이용해 가지고 텃밭 농사가 아니고요. 화단과 겨울철에는 이런 실내 방 2개에서 이제 그 텃밭 농사처럼 이런 화분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많이들 키우잖아요. 반려식물들, 공기정화식물들, 이런 것들을 그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곤 하잖아요. 반려식물들을 키우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버섯 그 재배 키트를 위주로 해가지고 재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지금 벌써 4시 10분이 가까워져 가는데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그 현재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이 방의 그 온도는요, 현재 이렇게 18도가 그 현재 기온입니다. 사람이 그 지내기에는 18도 같으면은 좀 춥다고 느껴지는 온도잖아요. 방의 온도가. 그러면 왜 이렇게 18도를 유지를 하면서 지내느냐 하면은, 다른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지고, 온도가 높으면 식물들은 자꾸 게을러져 가지고 성장하는데 막 자꾸 필요 없게끔 성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좀 강하게 키우려면은 온도를 너무 높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높게 하면은 처음에는 식물들이 푸르름도 좋고 성장도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 보면은 좋지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꾸 약해져 가지고 실내는 어쨌든
햇볕도 부족되고 공기 소통도 부족되고 이런 데서 이제 수분만 자꾸 져주고 이러면은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좀 낮게 이렇게 해놓고 사람 지내는 방은 또 다른 방에서 이제 다른 식물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이 온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춥다고 방에 온도를 올렸더니 이제 이렇게 19도가 이제 방금 또 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래가지고 한 20도까지를 유지시킵니다. 보통 15도에서 2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도나 이렇게 잘 올라가지를 않아요, 온도를. 여러분, 제가 일일이 오시는 대로 인사를 못해도 양해해 주세요. 설명하고 하는데만 이쪽에 집중해 하다 보니까 우리 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 실내 앞에 여기서 이따 마칠 시간에 돼가지고는 저희 농장에 이게 텃밭 농사에 무엇이 재배되고 있는지를 카메라를 좀 이동을 해가지고 자세 앞에서 가까이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고정해놓고 제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제가 이 제목을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관리 방법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여기에는 건강하게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식물은 이 환경이 맞아야만이 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기초를 만들어 주고 또 위에서 어떤 병이 오가지고 어떤 약재를 관리해 가지고 살리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병들기 전에 식물이 더 어렵기 전에 기초를 예방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4월 달부터 11월 달 여기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식물들을 주로 키워왔던 것이 스테비아, 설탕 대체 식물이죠. 스테비아를 키워가지고 화분으로서 판매 사업을 했고 또 이게 화분에다 키워가지고 위에 자라면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낫으로 베어가지고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설탕 대용으로 음식에 요리하는데 넣어 먹기도 하고 아니면 차에다 설탕 대용으로 넣어가지고 단맛을 내게 또 하고요. 또 그래가지고 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정 95%짜리 주정에다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추출물을 만들어서 그 추출물을 설탕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액기스를 만든 거는 차로 만들어 먹고 주정으로 만든 거는 농작물에 스테비아 성분을 농작물에다가 채소 키우는 데다가 연면 살포를 해주거나 아니면 물에 타가지고 관주를 할 때 물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식물이 스테비아 성분이 들어가면 투입이 되면은 당도가 많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텃밭 농사를 하시든 대농가이든 스테비아를 농토가 넓은 지역 쪽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스테비아를 봄에 일찍이 씨앗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으로 키워가서 쭉 한 고랑 정도만 이렇게 쭉 키워 놓으면은요 수확물이 많이 나와요. 이 스테비아가. 그러면 그걸 낫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 2회 정도 변다 그랬잖아요. 배가지고 그걸 설탕에 잠가 가지고 추출물도 발효 기술을 만들기도 하고 주정을 구해 가지고 주정에다가 울켜 가지고 그걸 이제 연면살포용 비료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물을 굉장히 당도를 상승시키는 그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탕 스테비아를 이렇게 지금 이 안에도 스테비아가 지금 앞쪽에 이따 가다가 보여드릴 텐데 방 한 군데에는 스테비아하고 옥천냉두하고 오색고추하고 화분이 지금 다른 방 하나를 차지해 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옥천냉두. 옥천냉두는 우리 말 그대로 앵두인데 이건 식용은 안 되고요. 눈으로만 보고 볼거리만 되는데 아주 예뻐요. 이게 키도 나지막하고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근데 그게 처음에 새파란 열매가 열려가지고 익어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조롱조롱 달렸는 거 보면은 정말 보기가 좋아요. 이게 예루살렘 체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꽃말은 수줍음, 너 자신을 알라. 이래가지고 옥천냉두가 좀 볼거리 반려식물로서 아주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오색고추.
우리가 흔히들 그 오색고추라 그러면 화초고추, 하늘고추 이 5색상이 나오는데 5가지 색상. 이 식용 가능하고 고추가 이제 하늘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늘고추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관상용 고추거든요. 이거 식용 가능하고 우리나라 청양보다 월등히 더 매워요. 우리 동남아에 있는 우리보다 더 매운 음식을 먹는 나라들은 이런 종류의 고추를 심어가지고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추를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우리 청양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매운 걸 좋아하는 편인데 청양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오색 고추는 매워가지고 못 먹어요. 그냥 울켜가지고 먹는데 들어가면은 물로서는 어떻게 그 양을 조절해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 생으로는 저희는 매워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나라에는 이게 매운 요리 하는데 사천 요리에 이 고추가 들어가서 요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정화 식물로 이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연화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그 꽃말은 황금을 상징하고 그 불러들인다는 공기 정화용 그 죽나무입니다. 이것도 있고 금전수 돈 들어오는 식물을 해가지고 이게 한때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그 인기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찾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 다음 이제 필리아 페페 로메오이데스라는 그 동전풀이기도 하고 돈나무 공기 정화 식물인데 그것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이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나무. 그 다음 이제 청페페 관엽식물 공기 정화에 좋은 식물인데요. 이게 아주 어리석다 할 정도로 관리하기가 좋아요. 이 식물은. 그 다음 이제 파슬리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이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는 것이 파슬리 화분. 앞에 지금 버섯 키트 앞쪽에 보이는 것이 화분에 보이는 것이 저것이 화분에 심겨진 파슬리입니다. 이따 카메라를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 파슬리가 우리나라의 종류가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2가지 형이 있어요. 그 2가지 형 이외의 거는 제가 못 만나봤는데 2가지 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뽀글형 우리 횟집이나 어떤 데 가면은 장식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여져가 나오는 것이 그게 뽀글형인데요. 이게 잎이 이제 뽀글뽀글하다는 거죠. 그게 잎이 피어버리면은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럼 여름철에 이제 봄에 보통 2월 달에 모종을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이제 모종을 쭉 키워서 보통 권행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이 여름 재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름 기간을 7, 8월을 견뎌내야 되는데 이제 낮은 지역에는 7, 8월을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이 파슬리가. 설사 된다 하더라도 잎이 피어버려가지고 잎이 빨리 피어버리면은 시장에 내서 상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뽀글형이 많이 뽀글뽀글한 게 1kg에 10,000원이 간다면은 피어버리면 1,000원도 못 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피어버리면 낮은 지역에는 농사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식용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상품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해발 400고지에도 그 여름에 잘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슬리 재배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떤 농업인들이 계시다면은 해발 400고지 이하에서는 이렇게 겨울에는 가능해요. 온도가 높지 않잖아요. 이제 난방을 해가지고 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하우스에다가 가을에 이제 뿌리를 캐가지고 옮겨가지고 여름에 농사 지었던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이제 일찍이 빨리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서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난방을 해가지고 또 아니면은 일찍 이제 8, 9월 달부터 모종을 키워가지고 일찍이 10월 달이나 이때 이제 빨리 정식을 해가지고 성장을 시켜서 11월 달 되면 난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우스에서 난방을 해가지고 겨울 농사에 지금 뽀글형을 해서 이래 시장 출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래서 이분들은 겨울 농사 하시는 분들은 내년 더위가 오기 전 4월 달 늦으면 5월 달까지 재배를 하고 여름철에는 다른 작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월 달부터 제가 600고지에서 이 파슬리 농업을 2005년도부터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부터는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 2005년도부터 농사는 그 앞전부터 했는데 2005년도부터 파슬리 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까지 이제 파슬리 농업을 해가지고 좀 그 외국 채소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생소한 많이 하지 않는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런 문헌들과 이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 파슬리를 가지고 그 제조까지를 했었어요. 그 액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도 해보기도 했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품화도 시켜봤고, 그래서 이 파슬리 매니아인데, 그리고 파슬리의 매니아가 된 동기가, 파슬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 채소 중에 가장 으뜸이에요. 가장 많아요. 비타민이. 비타민 A, C, D, E까지가 이 성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가 있는데, 정말 이 파슬리 하루 30g만 사람이 매일 먹으면은요, 우리 몸에 필요로 한 비타민 성분을 다 충족을 해준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비타민이 많아요. 제가 이게 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외국에서는 약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효능이 좋아요. 근데 그 효능을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 일일이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파슬리가 우리 몸에 어디까지가 어떻게 좋은지는 각자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채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 파슬리에 완전히 푹 빠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도 이렇게 파슬리 화분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 향이 좋아요. 그 소나무 분재처럼 딱 뽀글뽀글한 것이, 그리고 향도 좋고, 자라면은 이걸 뜯어가지고 잎을 어쨌든 너무 크게 놔두면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면은 옆에 잎을 수확을 해가지고 먹거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소량 재배해가지고는 저희 먹거리는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거기 마트에 가서 파슬리를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모든 일반 우리 한식 요리에 응용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생으로 먹든 가루로 먹든 가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즙은 애들 먹기가 이제 이게 단용으로 먹기가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하고 사과라든지 뭐 시금치라든지 어떤 상추라든지 어떤 그런 종류하고 섞어 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건 매번마다 즙을 내가 먹는다는 것이 건강에는 좋지만 흡수율도 좋고 좋은 줄 알지만 매번 그렇게 즙을 만들어 놓고 먹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중탕집에서 한 볼에 열로 가해가지고 보약처럼 달여놓고 그렇게 팩으로 딱 된 봉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즙을 내가지고 생즙을 내가 먹기에는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하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도로 해가 먹는데, 제가 이 채소의 효능이 무궁무진하게 좋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파슬리에 관해 가지고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슬리 아까 두 종류 중에 하나는 뽀글형이 있고 이탈리안이 있습니다. 이탈리안이 파슬리는 고수 채소처럼 이렇게 쭈삣하게 키가 커요. 미나리처럼.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먹거리 향신료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 그건 장식용으로는 활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파슬리 종자를 이탈리안을 봄에 잘못해가지고 뿌린다면은 뽀글형을 기대했는데 이탈리안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꼭 씨앗 구매를 할 때 이탈리안인지 뽀글형인지 확인을 봉지에 있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또 판매상 종묘 판매상에다가 확인을 꼭 거쳐가지고 이게 뽀글형인지 아닌지 그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종자 구입을 하셔가 농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은 거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이제 첫 시간에 하는 이 버섯 재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섯이 두 개가 지금 앞에 보이는 것까지 두 개가 한 조인데, 이 주문을 하면은 두 개가 한 세트로 와요.
이걸 집에서 그 설명대로만 키우면은 3번, 3차까지 이렇게 그 재배가 가능해요. 한 번 이렇게 그 재배하는 과정이 25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15일 정도 물에다가 이게 침종을 해가지고 24시간 침종해서 건져가지고 침종하는 시간부터 한 2주 정도가 되면은 수확을 해요. 온도가 높으면은, 방안의 실내 온도가 높으면 한 13일, 12일 정도만 해도 수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5일, 16일, 17일까지 되면은 버섯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버섯을 따야 돼요. 이제 많이 자랍니다. 버섯이 커가지고. 우리 거기 마트에서 파는 어떤 그 정도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위에 버섯 가시 분이 딱 피가지고 하얀 그 가루가 날릴 정도의 어떤 그렇게 자라는데요. 가루가 날려도 그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가루는 그 버섯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배지를 또 한 열흘 동안 바짝 그 물을 주지 않고 건조를 시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다시 이제 2차 때는 1차 때와 같이 물에다가 이제 그릇이나 그 처음에 박스에 담겨온 스티로폼 박스에다 물을 담아가 이 배지가 눕혀가지고 그 물에 뜨지 않게 위에 무거운 걸 눌려가지고 이제 24시간 침종했다가 이제 24시간 후에 건져가지고 이렇게 그 물이 뿌려도 그 잘 흘러내리지 않는 밑에 이런 그 쟁반 같은 걸 받쳐놓고 이런 물 뿌리개로 하루 5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물을 골고루 이 배지 키트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면 이게 물만 먹고 자라기 때문에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어떤 뭐 비료 성분이라든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주지 않아도 이 버섯은 자동적으로 자라고 있고, 또 이 재배 키트가 이제 강원도 대관령 쪽에서 이게 그 농가가 그 키트를 무농약 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재배로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관리를 해가지고 키운 버섯 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친환경 재배 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버섯을 생으로는 드시지 않기를 바래요. 그 생으로 먹으면은 뭐 다른 탈 나는 것보다 익혀가지고 이제 뭐든지 채소들은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설명서가 이렇게 잘 때가 있기 때문에 요대로만 따라가지고 잘 하면은요, 그 소금도 잘 해주고, 보통 그 물에 담겨가지고 건져가지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은 그 1차 그 버섯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여기 버섯이 쪽쪽 나오는데, 그때 처음에는 비닐이가 사여져가 있어요. 딱 압축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그 비닐이가 딱 돼가 있는데요. 그 비닐이를 물에서 건져가지고 2일 정도 만에 칼로 가지고 비닐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방구 칼을 이용해가지고 이 칼을 항상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했어요. 아이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시키지 말고 어른들이 해주고 아이들은 물만 주고 이렇게 관리하도록 그 비닐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닐을 잘라가지고 너무 누르면은 배지 안쪽에 그 버섯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이건 톱밥으로 뭉쳐진 거기 때문에요. 톱밥으로 된 거기 때문에 물이 적셔져 있을 때는 이게 허벅해가지고 잘 파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다룰 때 좀 조심해가지고 던진다든지 뭐 주먹을 친다든지 하면 이게 파손되겠죠. 이게 톱밥으로 뭉쳐져 가지고 지금은 건조됐으니까 이거 단단해요. 이게 많이 단단한데 물이 묵었을 때는 좀 부서질 염려가 있다 생각하시고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요. 관리하다가 이제 이게 바닥에 이렇게 놓고 쟁반을 놓고 하다 보면 이 밑에가 수분이 물이 내려와 가지고 고여 있다 보니까 여기가 곰팡이 발생이 간혹 되기도 합니다. 그 곰팡이가 발생이 되면은 칫솔로 가지고 물 흐르는 곳에 수도가에 가서 살살살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씻어주면은요, 칫솔 가지고 씻어주면 제거가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수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곰팡이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곰팡이가 이제 또 이 나무를 건조를 하게 되면 곰팡이는 자동적으로 사멸돼가지고 없어지죠. 곰팡이가 만약에 보이면은 그렇게 씻어주면 된다.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2일 만에 이제 비닐을 벗기고
첫 번째일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비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에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하면 되고, 하루 5회 정도 물을 주면 되고, 첫 번째는 이제 비닐을 2일 만에 비닐을 벗겨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4, 5일 정도가 되면은 버섯이 어느 정도 새끼 손톱 정도만큼 이렇게 나와요. 새끼 손톱 정도 이렇게 크기로 나오면은 버섯이 더 크기 전에 이 배지 하나에 7개에서 8개 정도만 남기고 다 솎아줘야 돼요. 솎아주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대로 그 관리를 하면은 2차, 3차 버섯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3차까지 재배를 하려면은 이 설명대로 7개 이상을 더 키우지 말고 세 번째 가서는 나오는 대로 다 키워도 되겠죠. 쌈에 재배하고는 마무리가 되니까. 그런데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는 꼭 7개 정도, 7개, 8개만 남기고 다 소금을 해주라는 거. 그리고 한쪽 면, 한쪽 면에는 보면 이렇게 심지가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면에는 버섯이 주로 많이 발생이 나와요. 이쪽으로는. 이 심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이쪽에는 버섯 종균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종이 됐기 때문에 버섯이 나오는데 이쪽 뒷면은, 한쪽 면은, 버섯이 적게 배양이 돼가지고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은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문의가 가끔씩 하는데, 이런 것이 버섯이 한쪽 면은 적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쪽 면은 좀 바닥에 놓듯이 이렇게 납작해요. 납작하고 이쪽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이쪽 면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쪽까지 버섯이 많이 배양이 위쪽에도 버섯이 나오고요. 근데 밑에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버섯이 아래쪽에도 나오지만 뭐 적당하게 두고 이제 소금을 해주면 됩니다. 이 버섯을 이게 가격도 저렴을 해요. 이 한 조에 무료 배송해가지고 돈 13,000원인데요. 한 조가. 이 3개월 돈 13,000원 투입을 해가지고 잘 관리하면 3개월 정도 이 버섯 재배를 하면서 먹거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값어치 이상으로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체험용으로 아주 농업의 어떤 그런 것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좋고 직접 물을 뿌려주고 아이들이 관리를 쭉 하면서 식물의 어떤 커가는 모습, 또 수확을 해보는 어떤 재미, 또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서는 어떤 학업만 해가지고는 다 이해가 못 하잖아요. 물론 요즘 체험을 해가지고 농업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보곤 합니다만,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버섯도 하나의 이게 물을 주면서 또 공기 소통과 어떻게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학습 체험에 좋아요.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에게도 소일거리로 반려 친구가 돼가지고, 이 어른들이 지금 집에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으로 가버리고 어른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또 자식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부모님들 알고, 또 아니면은 혼자서 외롭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런 걸 한 조씩을 우리 자식들이 구매를 해 드려가지고 소일거리로 이제 재배하는 걸 해드리면 그것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반려 친구. 그래서 대화만 하는 게 어떤 친구가 아니고, 이 식물을 키우면서 충분한 친구가 된다는 거죠. 이 어른들이 이 무언의 어떤 말씀들을 해요. 저도 지금 키우면서, 야, 너희들 밤에 잘 잤어? 잘 지냈니?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고, 이렇게 저도 지금 여기서 나오면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물이 좀 부족했냐? 물 좀 더 줄까?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면은 어른들이 정말 어떤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좋은 반려식물이 된다는 거. 꼭 우리 자식들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이런 걸 한 조씩 한번 선물을 해가지고 키워보게 하는 것도 큰 효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들은 외롭게 다 나이 드셔가지고요, 소일거리가 적어가지고 외롭게
지내세요? 저도 한 벌써 6학년 후반부인데요, 나이가.